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채널을 시청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취업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뭐 창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주로 내용들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잘 그 상담을 하지 못하는 또는 함부로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저한테는 이렇게 장문의 메일로 써서 보내주시곤 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거기서 좀 공통된 고민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요, 뭐 각종 면접을 비롯해서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취업이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의 뭐 고민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서도 메일이 와요. 뭐 그중에 특히 이제 사회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스펙 쌓기에 도전해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워하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뭐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뭐 20, 30대 때는요. 뭐 모든 것들이 첫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가 면접을 보는 거라든가 회사를 들어가는 것들이라든가 그죠? 네, 거의 대부분들이 다 20, 30대는 첫 경험입니다. 첫 직장, 첫 진급, 그죠? 뭐 상을 받든 보너스를 받든 월급을 받든 그죠? 이런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또 오해가 있고 또 다시 만나고 멀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아픔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사람도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 되었건 남녀 관계가 되었건 공통적인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메일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고 있다 보면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엔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또 생각 같은 것도 알려드려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20, 30대의 젊은 분들, 청년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실수들, 또 저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그런 실수담 같은 것들을 들려드리면서 지금의 이 엔조의 터닝포인트를 보시는 청년분들은 그런 실수를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사람과 관련된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온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20 대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고요. 선후배 관계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좋은 선배들을 만난 덕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필요한 직장 예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사분들하고 주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 첫 직장의 성격상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지내는 거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주로 상사분들이라든가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조금 인제 그런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예절이라든가 어떤 배려하는 부분은 쪼끔 청년 시기에는 그게 좀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소위 말하는 손 윗분들하고 많이 지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래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로 인제 쪼끔 그 위에 손윗분들, 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선배들, 그다음에 상사들, 그다음에 뭐 외주업체라든가 밖에 있는 그 사장님들하고의 임원분들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쪼끔 몸에 배어가는 것 같았어요. 네. 그 긍정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본으로 인제 넘어가서 제가 또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제 영상에서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쪼끔 젊은 나이에 넘어가서 쪼끔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도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대표가 되어 보기도 하고 뭐 돈도 좀 벌면서
그다음에 한참 이제 그때 30대 뭐 중반이었고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또 활동적으로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글로벌하게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속에 자연스럽게 우두머리가 되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 벌고 좀 활동도 좀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그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좀 건방졌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지가 최고라고 네 나름 최고라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철없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에 맞는 판단, 생각, 행동 그리고 능력까지 발휘한다. 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건방져지고 또 아나무인격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건 저는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요. 딱 한 번의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실수예요.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돈 좀 벌고 뭐 좀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처럼 그 십수년 만에 어릴 적 친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요. 한국으로 오면서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모처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사람 뭐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냐 이야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하고 했다가 너무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반가웠겠죠. 그리고 한국으로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좀 들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런 마음가짐이었는지 몰랐는데 십수년 만에 만난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헤어질 때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 친구를 친구로 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행동 아주 싸가지 없는 행동을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친구하고 헤어지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사실이 있은 후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통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그 상황을 그 친구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충고를 해줬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 저는 그때 저 자신을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친구한테 100번, 1000번 정말 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친구한테 사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는요. 제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나는 그걸 내가 인지를 하지 못했지? 왜 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친구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 라는 거를 뒤에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또 다른 실수를 할까 봐. 내가 모르는 의식 속에서 내가 모르는 실수를 하고 뒤에 내가 아니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뭐가 안 풀리는 거지라고 괜히 나 혼자 억울해지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솔직히 좀 움츠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눌 때는 내가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긴장된 어떤 상황의 연속이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는 포인트는요, 바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에피소드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많은 환경을 접하고 그 환경에 익숙해져 갑니다. 언어라는 거 바로 문화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저는 가끔 10대들이 모여 있는 거, 그 다음에 20대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런데 제가 그 장소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면접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속어와 욕설이 자연스럽게 내뱉어져요. 이 사람이 의식을 못해요. 자기가 비속어를 쓰고 있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의식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가 아니고 어떤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욕설도 섞어서 할 수 있고 비속어도 섞어서 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쓰는 거죠. 뭐 평소에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뭐 많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한 번씩 그냥 그 대화에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건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습관입니다. 근데 특히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뭐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막 자신도 모르게 비속어와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주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면요, 더 큰 실수가 되고 그게 바로 몸에 배어버리게 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속어나 욕설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술을 생각해 볼까요? 술은 최악이죠. 네. 술을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술 습관이 배이게 되고 주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배이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술버릇까지 몸에 배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문화 습관이 있게 되면요, 결국은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또한 이 환경 문화 습관이요, 몸에 배이 가지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태도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 정말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튀어나오고 그게 행동이고 태도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수는 내가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제 실수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말을 해준 거거든요. 조언을 해준 거거든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갈 뿐이지, 너 조금 전에 욕설을 했어, 비속어 썼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들 겁니다. 결국 결과가 이상하게 되는데 이 이상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는요,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요, 최소한 자기가 좀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내가 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자신을 다듬고 조금 더 일찍 성숙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말로 옮길 때는요, 조금 더 신중히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시간도 걸리고 끈기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지루하더라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자신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요, 듣는 연습을 하세요.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을 하고 내뱉으세요. 3마디 할 거를 1마디로 줄이세요. 말을 줄임으로 해서 얻는 게 더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친구들끼리라도 욕설과 비속어는 절대 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자기 컨트롤은요, 결국 자기의 인간성이 될 것이고 자기의 품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 이후라도 비속어, 욕설, 행동, 그 다음에 나한테 배어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바꾸고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잡아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친구가 쓴다고 해서 같이 쓰려고 하지 말고요, 친구가 쓰더라도 내가 좀 더 줄이고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실수를 통해서 중요한 면접을 놓칠 수도 있고요, 첫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큰 계약을 놓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말은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말을 아끼면요, 손해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면, 누군가에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는요, 항상 조금 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건 없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기분에서 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그 사람과의 말과 행동에서 실수가 없는지, 잘못은 없었는지 꼭 되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서 지켜줄 당신만의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주변에 아끼시는 분들에게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요. 다독이고 응원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저였습니다.